서울시장 선거는 대통령의 원펀치 에너지가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막판에 부동산 민심이 분노를 한 거죠. 폭풍 SNS 자꾸 보내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끝장을 내줄게. 그대로 2010년의 판박이에요. 무상급식이 지배를 했잖아요. 무상급식이 뛰어넘지 못한 이야기가 강남이에요. 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뭔 소리야? 요즘 남산 아파트 재건축 난리야. 그러니까 중구가 오세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양천구 결국 오세훈으로 넘어가죠. 왜? 재개발 이슈가 목동 있으니까. 재개발. 네. 자, 우리 저기 소장님께도 하나만 이거 여쭤볼게요. 들어가는 워밍업 질문으로. 예. 이번 선거 한 줄 평 간단하게 해주시면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와. 네네. 이게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 있을까? 네. 그냥 탄승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지방선거 또 대통령 선거 총선 다 출구조사했었거든요. 네. 또 우리 동아일보와 가장 끈적끈적한 관계로 리서치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정말 손에 땀을 쥐는 네. 그런 선거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관전 포인트 한 곳만 꼽아주시면. 저는 뭐 서울시장 선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그래서 늦지 말아야 되는데 늦게 된 가장 큰 뭐 원인이자 원흉인 이 서울시장 선거. 거기다 무슨 저기 투표용지 부족까지 생겼잖아요. 네. 화장실 갔을 때 휴지 부족한 적은 있어도 투표용지 부족한 건 제가 처음 겪어보거든요. 이런 상황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다가 더군다나 판가름 자체가 당락이 아침 그 8시가 다 돼서 결정이 났어요. 네. 개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도 네. 뜬 눈으로 세웠고 네. 에이 서울은 좀 힘드네 이렇게 네. 생각했단 말이에요. 새벽 1-2시까지. 네. 근데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와 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출구조사가 이번에 망했어요. 네. 근데 출구조사에서 잡히지 않았던 게 우리 여기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조 박사님이 계십니다만 결국 부동산이에요. 결국 양천 네. 후반부에 개표 후반부에 다 넘어갔는데 중구, 양천, 강동, 광진이거든요. 네. 결국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해서 SNS로 박박박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폭풍 SNS를 하니까 결국은 그 강남 민심이 네. 와 이거 냅두면 안 되겠다. 안 되겠네. 네. 그렇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권에서의 그 선거 결과,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결과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 어떤 역할을 좀 했다고 좀 평가를 해야 되네요. 그 결과적으로 이적 행위를 한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네. 과도한 선거 개입, 네. 권력에 취해서 네. 본인이 이렇게 하면 민주당 후보들이 더 유리해질 거라고 보고 네. 한 게 결과적으로 이적 행위였던 거죠. 제가 이제 또 이제 들어가면서 준비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결국은 서울시장은 뺏겼어요 민주당이.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결과를 그러니까 지방선거 놓고 보면 12대 4란 말이에요. 물량으로는 이겼어. 그렇죠. 아니 제일 중요한 서울시장은 뺏겼어. 그러니까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거? 저는 이긴 듯하지만 졌다. 이긴 듯하지만 졌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는 대통령의 이 원펀치 에너지가 다 들어갔잖아요. 네. 익선동, 네. 만선호프, 네. 삼겹살 네. 여기다가 이른바 29일 압수수색. 네. 그러면 아마 예상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 그냥 정원을 이겼다 해라. 네. 이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막판에 이 부동산 민심이 분노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을 이기는 왕도,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도 없는 겁니다. 민심이 그래 폭풍 SNS 자꾸 보내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끝장을 내줄게. 저는 그 민심이 지금 잠실 7동 제2투표소 역사에 아로새겨질 것 같아요. 잠실 7동 제2투표소. 거기서 이제 대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잠실 주민들이 7동 주민들은 못 떠나. 내 표 왜 가져가? 그렇죠. 못 떠나요. 네. 이분들 못 우리 떠나. 표를 왜 가져가? 약간 이런. 못 떠나. 이상 네. 못 해. 네. 이상 못 해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 어쨌든 투표율로 보면 역대 2위란 말이에요. 엄청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한테 유리하다라는 통설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보수 진영까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결집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요 투표율이 높은 게 이 선거에서 보면 샤이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샤이층이 진보 정권일 때는 보수 쪽이 샤이가 많고 네. 그 또 반대인데 이번에는 샤이는 보수 쪽에 많았어요. 그다음에 장동혁 당권파에 실망해가지고요. 그
선거 전에 이루어진 그 여론조사를 보면 자기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 한 절반뿐이 안 돼요. 보수 유권자의 절반 정도만 국민의힘 지지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아이고 나 요번에 그냥 쉴래 네. 투표 않고 기권할래 무투표죠. 네. 아니면 장동혁 지도 빨리 폭삭 망하게 해야지 3살도다. 네. 아예 1번 민주당 찍어갖고 빨리 망하게 할래 역투표. 역투표하고. 그러니까 무투표 역투표 이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다 이적행위 다 이게 도와준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만 자기 뭐 재판 문제 가지고 오버하고 뭐 그러면서 그분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민심 네.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건 이재명 선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우리 신 박사님, 신 선배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심판받느냐 네. 뭐 지방선거 결과로 네.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심판은 또 심판론은 또 아니고. 양당 이른바 양대 심판론이 벌어지는 거죠. 양당 대표의 네. 심판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도 마데카소를 발라야 되고 마데카소를 발라야 돼요. 그걸로 돼요? 3살이 돋아나야 되니까 아주 약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청래 대표도 이렇게 경기 평택을 한 방 맞아버렸잖아요. 네. 이건 뭐지?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착시 현상이 전북이 한 이원택 후보가 한 10여 % 이겼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그나마 전북의 민심은 대통령 쪽에 쏠려서 이원택이 된 거예요. 정청래 대표의 무게를 실어서 이원택 후보가 된 게 아니라 그럼 뜨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 논란으로 하정우 후보가 첫발이 끝발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사실상 정청래 대표도 퇴진론에 그러니까 김영록 전 전남지사가 바로 한 방을 때려버렸잖아요. 네. 이건 아니야. 그건 장동혁 대표도 지금 막 불끈불끈 나올 거예요. 당장 본인하고 가장 크게 각을 세웠던 사람이 이 장안 갈등, 네. 그다음에 장호 갈등이었잖아요. 네. 두 사람이 다 살아 들어왔네. 그리고 본인은 충남지사 선거도 못 건졌네. 네. 그렇잖아요. 여기 이수학 우리 저희 구독자신 것 같은데 예. 장동혁이 서울시장 개입했다면 필패인데 배현진과 오세훈 판단이 승리. 장동혁 공로로 생각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장동혁이. 포상이 주어지겠네. 이렇게 이런 의견을 좀 남겨주셨네요. 포상 상품은 마데카 소리죠. 이 지방선거 말고 이제 재보궐 한 번만 짚어볼게요. 아까 이제 의원님이랑도 좀 얘기를 좀 나누긴 했는데 네. 국민의힘 4석,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 무소속 포함해서 5석을 이번에 가져갔단 말이에요. 원래 14석 중에 목이 민주당 몫이 13석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권자들이 심판론이 작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견제론이죠. 저는 참 이게 선거할 때마다 저도 35년간을 이 바닥에 있었지만은 네. 참 저는 선거 결과를 보면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와 그러잖아요. 민심은 천심인 거예요. 네. 다 안 줘.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다 가진 듯하지만 다 안 주는 거예요. 서울을 안 주는 거예요. 서울은 안 돼. 됐지. 그러니까 이제 지역도 마찬가지. 울산은 여차저차 아슬아슬하게 김상욱이 갔지만 네. 에이 서울만큼은 국회의원 지역구까지는 아니야. 그럼 김태규 줘. 이거예요. 참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민심은 천심이에요. 그리고 부산 부값도 결국 한동훈 대표가 출구조사 다 틀리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올라가. 물론 뭐 JTBC 예측 조사는 무려 11% 가까이 앞서는 걸로 나왔잖아요. 이것도 네. 틀린 거야.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예측 조사고 출구 조사고 다 무덤이 됐어. 네. 이것도 심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네. 민심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보내는 이유는 당신이 가서 한번 보수 재건한다는 거 보재한다는 거잖아요. 네. 한번 좀 보재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그걸 잘하면 당신을 쭉 밀어줄 거고 네. 그리고 전 정말 이게 신기한 게 오세훈도 살려놨잖아요. 네. 둘이 한번 경쟁해봐. 그 잘하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은 대선 후보 될 거야. 한동훈과 오세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오한 한오. 네. 오한이 오네요. 훈훈 그러니까 이제, 훈훈 브라더스. 그렇죠. 훈훈 브라더스. 훈훈이죠. 여기는 결집을 강조하시네. 우리 또 저기 신 선배님이 그 라임을 좋아하세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울산이랑 부산은 교차 투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유권자들한테 먹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진짜. 민심은 진짜 천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오세훈은 왜 당선되고 박형준은 왜 떨어졌을까? 네. 그 선거 전략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의 경우에는 그 득표 전략이 심플해요.
보수 대결집. 네. 그러니까 윤 어게인부터 시작해갖고 한동훈 지지표까지 자기가 다 받으면은 된다였어요. 근데 그게 이율 그 배반이잖아요. 거의 물과 기름 아니에요? 네. 그게 되냐고요. 안 됐죠. 그리고 그게. 사실 그 박형준 후보의 행보는 자기 개소식에 장동혁 오게 해서 주인 행사하도록 방치했죠. 또 본인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갔죠. 네. 두 전 대통령 행사할 때도 박형준 후보는 굉장히 꺼리게 했는데 박민식 후보랑 박박 브라더스 해갖고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조화가 다 박민식 쪽하고만 된 거예요. 예. 근데 오세훈은 확실하게 장동혁과 거리두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거가 참 재밌는 게 네. 세트 메뉴로 가야 되는 데는 세트 메뉴로 가야 돼요. 음. 근데 그걸 못 가니까 그게 다 의기장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부값도 세트 메뉴는 박형준, 한동훈이 세트 메뉴예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두겸 그다음에 김태규 세트 메뉴 아니었잖아요. 네. 여기 박맹우가 있으니까 네. 그걸 정리를 못했잖아요. 네. 충청도 마찬가지예요. 김태현은 정진석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정진석이 미는 윤용거는 됐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 메뉴로 가면 저도 남는 선거가 돼요. 박형준이 혹시 설사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또 나올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 한동훈이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그러면은 선을 긋고 당신도 보수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원하는구나, 보재구나. 그런데 지금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게 돼버렸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쪽 손을 다 잡으려다 보니까 네. 이도 저도 아닌 게 된 거네요. 죽도 밥도 아니게 돼버린 아하. 거예요. 그 다음에 울산은 이거는 공천관리 실패입니다. 그 박맹우 전 시장을 그렇게 무대뽀로 컷오프만 안 시켰으면 네. 이쪽 보수 후보 단일화 됐으면 이길 판이었어요. 저는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김진태는 오히려 기회가 또 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정말 초접전이 됐잖아요, 그죠? 네. 강원도. 그리고 또 하나가 강원도가 장도혁 대표가 그 양양에 어디 왔을 때 마을에 가는가 왔을 때 바로 그랬잖아요. 결자 해제해라. 네. 선을 그은 거예요. 네. 김진태도 참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 선을 그었다라는 것은 김진태한테도 저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는 저도 남는 선거가 되는데 자칫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저도 남는 게 없는 선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트 메뉴로 안 가면. 이게 서울시장 아까도 좀 두 분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서울시장 한번 잠깐 지켜볼게요. 계속 정원호 후보가 이기다가 결국 마지막 7시 반에 오 후보가 역전승을 해서 결국 그것까지 쭉 갔는데 결국 부동산이 발목 잡았다고 봐야 돼요?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왜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첫 번째 이 지역을 보면은 네. 그대로 2010년의 판박이에요. 네. 2010년에 무상급식이 지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무상급식이 뛰어넘지 못한 이야기가 강남이에요. 네. 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강남은 또 그 당시에 영등포에서도 2010년에도 영등포에서 오가 이깁니다. 네. 왜 이기느냐? 여의도에서 몰빵이 갔어요. 네. 이번에도 보면 중구의 남산이잖아요. 네. 요즘 남산 파크 아파트 재건축 난리야. 네. 그러니까 이게 남산 조망권이에요. 네. 우리가 한 리뷰 이게 강 그 뷰 있잖아요. 리버뷰, 네. 리버뷰랑 이게 그다음에 마운틴 뷰, 네. 남산 뷰. 이게 끝장이야. 끝장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구가 오세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양천구 마지막까지 허우적 그러다가 결국 오세훈 넘어가죠. 왜? 재개발 이슈가 목동 있으니까. 재개발. 네. 그거예요. 또 하나가 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출구조사 뭐 다 틀리긴 했지만 2030은 서울의 경우에 이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2030 남자들은 오세훈이야. 그게 왜냐면 40대 50대에 우리 뭐 선배님은 20대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40대 50대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기득권 운동권에 신물나는 거야. 네. 그게 작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20대 30대 이 이른바 MZ 세대가 영포티들한테 분노하는 거는 야, 니들 다 가져가냐? 우리한테 뭐 남는 거 없어? 그러니까 60대 70대 이 세대들하고 이 조합이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속된 말로 60대 70대 이상 쎄 빠지게 고생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또 40대 50대는 뭐야? 거들먹거리고 이게 궁금한데 부산에서 20, 30대 정서는 좀 어땠어요? 부산이요? 네. 부산은 뭐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뭐는 없어요. 그다음에 그 부산도 이제 박형준 시장하고 한동훈 그 이제 의원하고는 조금 또 달라요. 네.
근데 한동훈 그 후보의 경우에는 요번에 이른바 그 서동요 그게 또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40대 50대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저 북갑에 보면 이제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뭐 직장은 뭐 해운대나 저기 서면이나 이런 데 있으면서 출퇴근 하니까 사실상 그분들은 낮 시간대에 그 지역구에 없어요. 네. 그 이게 일단 그 저기 페이스 투 페이스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직장인들 40대 50대. 네, 네. 근데 그들의 자녀들하고 그러니까 그 의도를 가지고 서동요 전략이란 말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전략이라는 건 어떤 의도성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동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가고 엄마 나 오늘 뭐 한동훈 아저씨 만났어. 그 아저씨 괜찮더라. 뭐 나도 뭐 크면 그 아저씨처럼 되고 싶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근데 정치에서는 바텀업보다는 탑다운이 그러니까 네. 부모가 자식한테 주입하는 게 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나요? 옛날에는 보수 성향의 그 저기 어르신들이 네. 야 용돈 줄게 너 거기 갖고 보수당 후보 찍어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됐어요. 아하. 예. 이게 서동요 전략이 내부에서 누가 이렇게 야 이걸로 아니, 전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전략을 짠 적이 없고 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자연스럽게. 거예요. 그래서 서동요 현상, 네. 뭐 서동요 신드롬 이런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이른바 네. 쇼츠 전략이죠. 저는 이게 의도한 전략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먹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아주 까칠하게 했다면 네. 그것도 굉장히 태도 문제가 그럴 리가 있었을 없겠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잘한 게 뭐냐면 네. 저는 뭐 이기긴 했지만 네. 지더라도 저는 이제 남는 선거가 될 수 있었다. 아 지금 결과는 물론- 어쨌든 이겼지만 물론- 지더라도 지더라도 물론 이기고 지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부산을 잘 선택한 거예요. 왜? 서울의 현대고등학교 나온 압구정동 출신의 이 한동훈은 대선 후보로 가는데 정말 경랑일 거예요. 그런데 부산이야. 이제는 YS의 유산을 헤리티지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서울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상호 뭐 서울 사람이 강원도 지사 출마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YS의 정통성을 지금 누가 가져가나 생각했는데 한동훈이 가져가는 거야. 이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순간 우리가 부산 북갑은 YS를 잇는 대선 후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다큐멘터리를 김현철 이 소산이잖아요. 네. 거산의 아들 소산에서 닭에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온대 이걸 이제 한동훈 톤으로 왜 닭의 모가지를 이렇게 비틀고 지랄입니까? 뭐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인데 네. 이게 사람들이 또 코믹해요. 네. 약간 네. 말투가 좀 특이하잖아요. 네. 우리 뭐 신 선배님은 많이 안 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이른바 밈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의원님께도 여쭤봤는데 무소속은 한계가 있어요. 복당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복당하죠. 복당할 수밖에 없죠. 아니 해야 되는데 해야 되죠. 그 시나리오나 어떤 그런 아니, 그런 그거는 것들은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유행어 자연스럽게 이걸 또 막 충돌해 가면서 치고받고 하면은 이것도 흠집 나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어느 순간에 되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네. 두 사람이 당에서 경쟁하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세훈, 한동훈은 당 안에서.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연말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제 벌써 6월이죠, 7월이죠. 네. 그러면 국회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지지하는 우리 신 선배님이나 또 이른바 친한파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이들의 구심점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보수에서 한동훈 들어와라. 네. 들어와서 당신의 역할을 어떻게 해서 이 보수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당원들도 물론이거니와 지지층으로부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한동훈이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가는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이렇게 야 진짜 네가 필요하다 이런 모양이 더 가능성이 커요? 일단요, 뭐 그렇게 서둘러서 들이밀고 그거 갈 필요가 없다고 시간이 봐요, 있으니까. 저는.